양 변호사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내일 이제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등 탄핵 결과 나오잖아요. 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탄핵이 기각되리라고 보십니까?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이제 당연히 고려를 해서 이 탄핵 소추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선고를 봐야겠지만 최소한 탄핵이 막 기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위법 사유는 있다고 인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그렇군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인에 대한 표적 감사라든가 약간 이제 어떤 정권에 이제 부합하는 지금 정권을 도와주는 것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배했다는 이제 그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더라도 이제 위법이 있다는 것 정도는 밝혀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자 내일 나올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도 이 향후에 펼쳐질 전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시사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 이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그동안도 언론에 계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줄 탄핵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결국은 예산을 몽땅 삭감했는데 예산들 딱딱 찍어서 삭감을 했다. 마지막에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하는 것까지 보고 이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서울구치소 접견 자리에서 그럼 대통령이 얘기했던 12월 3일인 이유는 감사원장 탄핵 때문이다.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 결국 계엄 선포의 트리거건, 직접적인 동기는 감사원장 탄핵이었다. 실제 그날 밤 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장을 탄핵한 날 그날 밤 계엄이 이루어졌는데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 결과가 내일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헌재가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하게 된다면 야당의 이 이른바 연쇄 탄핵이 굉장히 지나치다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야당의 연쇄 탄핵을 꼽고 있어서 내일 이 헌재 탄핵 여부에 대한 결과가 그만큼 좀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좀 궁금한데 22년 6개월 판사하신 전재 의원님,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였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건 별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를 내린 것. 이게 지금 탄핵 사유로 꼽힌 거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2년 6개월 판사하신 전 의원은. 저는 법과 또 원리에 따라서만 하면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내일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 선고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모두 다 저는 줄 기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민주당의 의회 독재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여러 근거 없는 그 줄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까지 왔다. 지금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그 전제되는 사실 이런 그 줄탄핵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명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내일 감사원장과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이 선고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적입니다만 네. 이 4명에 대한 내일 탄핵이 기각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탄핵권을 남용한 거죠. 그리고 의회 독재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계엄의 명분이나 또 계엄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그런 야당 독재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더 각인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도 저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내일 선고되는 이 4명에 대한 탄핵 결과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탄핵 변론이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편이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당의 그간의 어떤 줄 탄핵의 명분이랄까요? 성과랄까요? 정치적 파장이랄까요? 김종인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크게 파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이 설사 내일 기각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컨대 이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면 그러면 대통령은 앞으로 막 계엄을 해도 되는 거냐라는 그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반대로 혹시 야당의 이 같은 30번 탄핵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게 다 기각이 돼도 야당이 문제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앞으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혹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의석은 탄핵이 다 기각되더라도 30번, 60번 다 탄핵을 소추해도 되는 거냐라는 좀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고 그리고 뭐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국회 권한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생각해도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의 일환이에요. 법에 명시된 헌법에. 그러나 그게 위헌이고 위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법 개헌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헌재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피소친 측에서 헌재에 무슨 대통령의 지지율 뭐 냈다고 하던데 헌재에서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이 탄핵 심판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헌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이건 판단하는 문제인데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나는 기각돼야만 해.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건 모욕도 좀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모욕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저는 부정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이 뭐 감사원장 탄핵했던 것이 직접적인 계엄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직접적인 계엄의 사유가 뭡니까? 자, 피소추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당에 대한 경고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고도 얘기했거든요. 감사원장 탄핵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뭐가 이 불법 계엄의 원인이었습니까? 혹자는 또 얘기하죠.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이런 온갖 의혹 때문에 결정적인 트리거가 바로 그것이었다. 네. 녹취록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본인들도 설명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감사원장 탄핵 내일 그 선고되는 그 결과를 놓고 이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거는 지나친 그 예단이고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무관한 일이죠. 자, 과연 내일 헌재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릴까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해도 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이렇게 탄핵을 해도 돼?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의 어떤 저울추 안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측정이 나올지도 전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 결과가 아마 이제 내일 그 단면이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명백해 보입니다. 변론 종결되고 14일 만에 선고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 종결된 지 11일 만에 선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론 종결 15일째잖아요.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선고되지 않을 거다. 여야 모두 이렇게 오늘 예상하는군요. 다음 주에는 선고할 수 있을까?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헌재는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논의 중이다. 원탁에 둘러앉아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감청 방지 장치까지 설치됐다라고 하고요. 재판관의 평의실 모독에 자료 직접 지참, 재판관들 출근 이후 외출하지 않는다.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